안녕하세요. 송영선. 6월 12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 멘트가 좀 너무 평범하다고 좀 재밌는 멘트로 시작하라는 또 좋은 충고를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적극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붙인 것처럼 문 대통령께서 연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 나가기 전에 전세금부터 내주는 겁니다. 물론 나가라고 내주는 거지만 그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금을 미리 받고도 절대로 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전세금 내준 사람만 바보예요. 비유를 하자면, 제가 며칠 전 방송 제목을 폼페오가 은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 제정신인가 했겠지만, 폼페오가 은인이라는 건 협상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결과를 손에 들고 갔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종전선언 함부로 못 해주겠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확정적인 뭔가를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은 종전선언을 미국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비록 미국 정상회담 성명문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에 근거하여라고 했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 전제 없이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이걸 명백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인이라 하는 거예요. 덜렁 평양에 가서, 그래? 종전선언 그거 간단한 거야. 너들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어떤 관계가 되든, 북쪽의 생각이 얼마나 음흉하든,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생각이 있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일단 종전선언 해줄 테니까 그 다음 너희들 뭐 미사일 실험장 폐기할래? 이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을 확실히 밝혔다는 측면에서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 정부가 턱없이 많은 걸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끄주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성공이라, 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폼페이오가 빈손이 아니라고 손에 잔뜩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고 돌아가면은 세계 언론과 특히 와싱턴에서 정말 폼페이오 잘했다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치명타를 맞는 겁니다. 왜? 폼페이오가 빈손이 아니고 뭔가 성과를 두고 돌아간다는 얘기는, 비핵화가 됐든 안 됐든 북한이 가장 원하는 종전선언을 약속하고 갔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 해서 될 상황이에요. 비핵화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비핵화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이나 특보는 들고 나오는 게, 대통령이 안보특보가 들고 나오는 게, 봐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잖아. 그것만 봐도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 거 아니야. 보셨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며칠 전에 38 노스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다는 근거가 없다. 증거가 안 잡힌다 했어요. 안 잡히는 건 당연하죠. 안 했으니까. 누가 알아요? 대통령도 했다고 빡빡 우기고, 통일부 장관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했는 게 확실하다. 이 보세요. 500m 밖에서 연기 올라오는 사진 한 장 들고 했다고 믿는 자체가 국민을 속이자는 겁니다. 뒤늦게 와싱턴에서, 야, 우리가 북한을 베트남식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도 일단 가는 첫 단계에서는 비핵화부터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확실한 근거를 보여줘라. 아니, 와싱턴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거는 미사일 실험장 엔진 좀 폐기하고,
ICBM 폐기하라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탄이라도 폐기하면은 일단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임계점이라는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가역적으로 되지 않는, 다시 북한이 핵화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성을 보여주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ICBM 폐기와 미사일 실험장 폐기입니다. 북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 며칠 전 얘기했죠. 미군유에 두고 보세요. 한 3개월 울가 먹을 겁니다. 북한이. 제가 감히 단언을 합니다. 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그거예요. 더구나 북한처럼 인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모르지만 미국처럼 자기들의 건국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의 가장 핵심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가치, 인권 존중 가치를 그들의 정치의 핵심 가치로 갖는 국가, 더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강력한 국가가 북한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다? 참을 수 없죠. 그걸 정확하게 김정은이가 하니까 미군유해 송환, 시간도 끌고 돈도 최대한 챙기는 도구로 쓸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말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끊을 절대로 북한은 안 놓고 싶습니다. 붙들고 있을 근거가 없어요. 두 가지 뿐입니다. 미군유해 송환, 그리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거니까. 미국은 이 끈을 붙들고 있는 건, 야, 핵 리스트 제발 좀 내라. 문 대통령의 안보특보, 문정인 특보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모든 언론, 모든 방송에서 뭐 진짜 거의 언급 안 되는 날이 없는데 위대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 핵실험장 그 내용에 관한 리스트를 내면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분이 대통령을 어드바이스 하니까 그게 어떻게 비핵화입니까? 2008년 6월 26일 2008년 6월 27일 핵 원자로 냉각탑 폭파하기 하루 전날 26일 북한이 미국에게 핵리스트 제출했어요. 그리고 냉각탑 태우면서 폭파하면서 돈 좀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육자회담에 코빼기도 안 내밀었습니다. 그게 비핵화 증거예요. 똑같은 짓 한다고요. 그런데 핵리스트 내면은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라고 보고 종전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문정인 특보의 어드바이스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의 종전선언,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도 않는데 연내의 종전선언,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연내에 북한이 종전선언 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는 거다. 합의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남북 경협이에요. 북쪽이 돈 갖다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미북 수교, 일북 수교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입장이 지금 비핵화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만 덩달아서 북한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 경협, 북쪽에 돈 갖다 주는 것부터 하면은 거기에 감동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거다. 제가 아까 전세금 얘기했죠. 천만만만의 말씀. 그 돈 갖다 주면은 그거 눌러 앉습니다. 뭐가 답답한데 나갑니까? 돈까지 다 받았는데. 남쪽에 경제적 지원 받는데 미쳤다고 비핵화 합니까? 왜 비핵화를 해요? 아니라도 남쪽이 미국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북쪽을 핵국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나서는데 김정은은 입 까마다 물고 있으면 돼.
그 태산만한 배를 앞으로 내밀고 뒷짐지고 걷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남쪽에서 난리야. 안달이 나서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저렇게 도와드릴까요? 트럼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든든한 형제 아닙니까? 여기서 도와줄 테니. 연내 종전선언 하는 것 단 한마디도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 없이 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 한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을 해놨으니까 안 하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자기 체면 말하는 것은 중요하고 5,150만 안 보는 뭐 뉴스위크지는 2,500만 수도에 사는 수도 지역에 주거하는 대한민국 국민만 얘기했지만 왜 수도 지역 국민만 안보 위협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사정포 이런 것만 얘기하면 몰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 지역만 위협을 받아요? 남한의 경제? 남한 땅덩어리? 남한 안보? 다 위협을 받는 거예요. 오직 터널 비전으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저 깃발만 향해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옆에서 비바람이 쳐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니? 탈원전 때문에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니 귀에 안 들립니다. 오직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약속을 김정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달려라 달려라. 빈손으로 달리면 안 된다. 돈 보따리 갖다 주면서 달리자. 돈 들고 뛰어가자. 이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온 데 대해서 워싱턴도 욕하고 한국도 욕하지만 저는 가슴을 쓸어내려 얹었어요.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폼페이오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워싱턴에서 욕을 바가지를 먹지만 나는 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번에 김영철 만나가지고 그래 종전선언 판문점 선언에서 너들 약속했고 우리도 판문점 선언 정신에 근거해서 종전선언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뭐 그 대단한 거 아니다. 그거 해준다고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워싱턴이 위협한 거 아니다. 위협받는 거 아니다. 위협받는 거 아니다. 해줄게 했더라면은 우리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하는 걸 칭찬하고 도와주는 국가밖에 안 되고 그 핵 인질로 되는 국가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게 나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폼페이오가 웃으면서 기곤만장해서 승리 깃발 들고 간다는 얘기는 북한에 종전선언 약속 안 하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선물을 받아갈 수 없어. 종전선언 약속 있으면 바로 아니 나무로 짠 관을 받지도 않고 아직까지 저러고 들고 어정쩡하게 가져있는 판문점에서 놔두고 돌아간 영혼들이 거기 와가 통곡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북쪽에게. 왜? 그건 미국 일이니까 이러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미국은 돈보따리로 생각하고 은행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목을 쪼가지고 조그마한 거 주고 돈 받아내고 그 다음 조그마한 거 주고 더 많은 돈 받아내는 것처럼 트럼프를 생각하듯이 혹시나 우리 문 대통령도 트럼프를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를 필요한 대로 달래고 얼래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신다면은 엄청나게 큰 부메랑을 맞을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바보인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중국 무역전쟁 패권전쟁이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절대 용서 못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자기 패권에 도전하는 것. 중국이 지금 패권에 도전하는 걸 땅에서 바다에서 1대1로를 하더니 이제 우주에서까지 미국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아스라 지금 때리는 거예요. 기술, 관세,
관세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기술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결과가 아직 안 나지만 미래 잠재력으로 생각하면은 관세 25% 올리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큰 엄청난 타격이에요. 중국에게. 중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대응하겠다 그랬어. 할 수 없이 보복하겠다. 내키지 않는 거야. 가봐야 피를 흘리면 적어도 많이 흘린다는 거 아니까. 근데 단순한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진짜 트럼프가 앙심을 품고 있는 게 시진핑이었어. 시진핑에게. 내가 그렇게 북한 비핵화를 도우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장난질 해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미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도구 미끼로서 마담 봐라. 너희들이 지금 기술 훔쳐가는 것도 참을 수 없지만 당장 급한 거 북한 비핵화를 도우면은 왜 9월달부터 한다 그랬어요? 미국이 관세 조치 2천억 불 더 붙이는 걸 왜 9월 넘어 한다요?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초기 340억 달러 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야, 이 페이스로 나가다가는 우리가 정말 중국 경제가 패권 미국에 도전하는 거는 커녕 자폭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은 미국이 지금 가장 가려워하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좀 나서줄 거고 그걸 붙들고 끝까지 미국에 대응하겠다고 맞짱 뜨겠다고 났으면은 미국도 피를 흘리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에 그리고 경제에 상호 의존성이라고 어마어마하니까 싸움을 하면 한쪽은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상처 하나 없는 거 아닙니다. 누가 더 심하게 다치냐, 누가 궁극적으로 죽느냐의 문제예요. 계속 중간에 날리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폼페이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이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중국에게 하는 메시지가 쓰리 쿠션식으로 네가 북한 때문에 얻어맞는 거 피 흘리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너들이 시간을 두고 발전하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 패권 도끼자루를 찍어버리겠다. 이게 평화 아니라는 건 너들 알지? 나도 피 흘리기 싫고 너들도 피 흘리는 건 싫으니까 말 좀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 미중 무역전쟁 쉽게 뒤로 안 물러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수출을 멈추고 물론 수출 멈추면 되겠죠. 쉽습니까 그게? 국내에서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중국의 내수경제가 미국 내수경제 수준의 어떤 기반이 돼 있어요. 천만 만만의 말씀. 물건 팔아가 지금 30년 동안 경제 성장해온 나라가 안 팔면 돈이 안 생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협조하는 건 북한 비핵화 문제예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앞장서가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종전선언 그렇게 쉽게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연내라고 쓰는 거기에 대만 매달리냐 뿐만 아니라 앞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놓은 것부터 지키자. 합의는 골자를 보세요. 경제 지원이에요. 경제 지원. 뒤에서 김정은과 속닥속닥해서 트럼프는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뒤에서 속닥속닥해서 종전선언 분위기를 만들어 갈 타이밍은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지금 골치가 아파요. 전쟁터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전장을 몇 개나 벌려놨어요. 중동은 항상 골치 아픈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동 문제 못지않게 미중 무역전쟁을 지금
시작을 해놨고 점화를 해놨고 북핵 문제는 이미 골치 아픈데 그대로 가고 있고 안에서 자기의 탄핵 문제는 있고 11월달 중간선거는 있고 아무나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썩어 내려앉는데 그 나토 문제까지 있어요. 뭐 유럽 가가도 지금 EU에 가가도 좌충우돌이에요. 야, 우리가 국방비 너희들 대신에 국방비 너무 많이 내준다. 사실 거의 유럽 국가들이 거의 2% GNP의 2% 수준을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짜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2.7% 2.6%에 비하면 적게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도 트럼프 나토 없애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미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미쳤어요.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트럼프 비정상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고도의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왜? 미국은요, 냉전 와해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자기들이 세계 초일류 강대 국가가 되고 난 뒤에는 냉전 이후에 초일류 강대 국가가 되면서 군사적으로는 초일류 강대국이 됐지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 전쟁도 일어나고 91년 쿠웨이트 전쟁도 일어나고 중동에서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 9.11에서처럼 이슬람 무슬림 인종들이 힘을 합쳐가 미국에 도전하려는 것도 미국이 그걸 깨뜨렸습니다. 와해시키고 분산시키는 거로. 근데 최근에 미국 쉘가스 350년 정도 쓸 수 있는 매장량을 가진 쉘가스 매장량을, 쉘가스 지금 채굴하는 기술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전체가 쓰고도 350년 쓰고도 남을 기름이 로키산맥 아래에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전 세계의 파수꾼이 될 필요도 없고 경찰국가도 될 필요 없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동맹을 하는데 급급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동맹은 꼭 다른 나라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데 더 득이 되니까 동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혼자 가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하고 협업을 하고 동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로서는 동맹인 거예요. 근데 에너지 확보였죠. 군사력 확보였죠. 기술력 세계 최고죠. 세계 다 세계 최고예요. 뭐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필요합니까? 나토를 없앤다 해도 EU 군대가 다 합쳐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EU가 다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2% 이상의 군사비를 써도 미국의 해군력 혹은 더 나아가서 전체 군사력 대응이 안 됩니다. 얼마를 쓰고 있어요, 미국 국방비를? 지금 700조가 넘어요. 자, 우리 대통령님,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약속해 주는 거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북한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핵인질로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종전선언은요, 양쪽이 싸우다가 둘 다가 전쟁을 안 하겠다고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전쟁을 다시 하지 말자,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한쪽이 힘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비대칭 전력을, 북한과 같은 핵을 가지고 있다면 종전선언의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전쟁을 안 해서 한쪽이 전력을 더 키워서 득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종전선언 의미가 있죠. 지금 종전선언 해주는 거는 김정은 기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핵개발 더 하라, 아니면 최소한 지금까지 해온 핵개발을 포기를 하지 마라,
이 얘기 해주는 겁니다. 미국 전략에 정반대되는 짓을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박수치고 여당이 박수치고 지금 당장 화려하고 멋있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돼가 해결하는 것 같죠? 죽는 구덩이를 우리가 파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좀 그래도 신경은 쓰이는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한미 공동군사훈련 잠깐 멈추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적어도 그거를 명시화해 준다는 건 그나마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뭔가 미국 눈치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눈치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문정인 특보님, 북한 핵리스트 제출하면 종전선언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끄집어내시지 마십시오. 2008년 6월 26일 핵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하고 난 뒤부터 북한은 더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폼페이오가 빈손을 돌아간 것이 은인이고 축복이라는 건 그 제가 얘기한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 종전선언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종전선언 비핵화되면 저절로 종전선언이 돼버린 게 아니라 종전이 되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나서시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지익님이 종전선언 동시에 조선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겁니다. 동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제가 늘상 부탁드리지만 많은 공유, 제일 큰 방송을 한 이유는 제가 교육이 목적이니까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